주말에 저에게 오는 결혼식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쿠, 온대 아이쿠입니다. 오늘은 제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칸트의 산책길에 왔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취미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취미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취미생활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다른 취미생활을 하시려고 생각을 가지시거나 고민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취미 활동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 식구들이나 주변에서 볼 때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안 좋은 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취미생활을 도전하시는 분만이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역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취미활동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취미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마련한 방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92년에 미국으로 가서 99년에 서울로 다시 나왔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03년, 4년까지는 미국 생활에서 관원상제, 인척들 간의 여러 가지 그 모임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외 적용을 받았죠, 저희들이. 그래서 미국 생활은 비교적 단출하고 각박하긴 했지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서울로 돌아오니까 주말마다 이제 막 무지 바쁜 거죠. 특히 이제 날이 좋은 가을날이나 봄날에는 결혼식장에 가느라고 뭐 어떤 때는 강남에 2군데 또 강북에 1군데 이래가지고 와이프랑 저랑 각각 떨어져서 와이프는 강북으로 저는 강남으로 또 한 곳은 또 갈 수가 없어서 축의금만 전달을 하고 저희들 서울 생활에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 5년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 주말에 좀 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결혼식장을 다녀오고 나서 등산을 가는 정도, 앞산에 한 2시간 정도 걷고 뭐 내려오고. 근데 2005년부터 제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느 날 공황 발작이 왔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 공포가 저를 완전히 지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그걸 극복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정면 도전 같은 거죠. 사실은 그 할리 데이비슨을 탄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차도 무겁고 클 뿐만 아니라 소리도 시끄럽고 또 주변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두려웠는데 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냐면 주말에 저에게 오는 결혼식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식장은 직접 가진 않지만 축의금은 이제 전달을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1박 2일 동안 할리 데이비슨을 타거나 제 취미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로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제 경험을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생활이 짧았습니다만 미국 생활에서 작은 결혼식, 가족 중심의 결혼식을 봐왔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2005년 이후로 모든 장례식장은 주말 저녁이든 주로 밤에 다니니까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장례식장은 다녔습니다만 결혼식장은 다니지 않았던 거죠. 대신에 제가 하는 모든 축의금, 조의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12년 8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제들 다 동의하에 감사하게도 조의금을 받지 않고요. 우리 할리 데이비슨 동호인들이 앞에 4대, 뒤에 6대 이렇게 10대의 할리 데이비슨 차량이 칸보이를 해서 아버님을 장지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2019년 1월에 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역시 제가 같은 방식으로 어머님을 모셨고요. 2014년 12월에 사위가 제 아들이 됐죠.
그때도 축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의 취미생활을 영위해 왔는데 저 나름대로는 잘한 결정이었다. 별로 큰 문제를 만들지도 않고 주말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취미생활을 해왔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축가 장소나 조의를 표하는 장소에 오신 분들이 다 기뻐하시거나 좋아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20-30% 정도는 왜 불편하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안 받느냐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뜻을 정중히 말씀드리고 결혼식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고, 단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용기를 가지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현재에서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이 가까이 돼 가는데 이렇게 구독자 수 늘어나는 거 확인하느라고 잠을 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놀라운 댓글들을 보내주셔서 보면서 놀래기도 하고 또 일편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구독을 꾹 눌러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꼰대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쿠,